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을 현재는 소폭하고는 있는데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미선물의 급락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미증시는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급등이 나타났지만 또 마찬가지로 장중에 미선물이 또 약세를 상대적으로 띄었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 자체를 못했다가,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미증시는 또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럼 이제 이틀 동안에 국내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 하락은 선방을 했었는데, 반등이 못 나왔던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또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가 2.5% 저로의 급락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국내 증시가 반등을 못하고 반등을 하되 거의 보합에서 강보합 정도, 이 정도의 수준밖에 나타나지 못한다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약간 작은 상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 그래도 상승 종목 수는 여전히 좀 더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와 기관에서의 동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총상위 대형을 중심으로 약세 하락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 외자인 쪽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가 뭐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규제가 들어간다, 제재가 들어간다, 이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란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란처럼 국가를 대상으로 전 은행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정부 중심의 은행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확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영향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지금 환율도 다시금 올라가서 1,206 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자재 역시 다시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전쟁이란 부분이 지금 현재 전쟁 중이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지 좀 더 중장기화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한다고는 돼 있지만 여기서 뭐 뚜렷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내 증시가 오늘 마감하고 나서 진행을 한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높다 정도가 되겠죠. 다만 이제 스위프트 제재란 부분이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강하게 전개되지는 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해소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워낙에 강하게 제재를 한다면은 러시아에서도 좀 더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전쟁 상황을 더 강하게 끌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야 될 부분인데, 미선물 자체가 지금 하락이 더 키워진 부분은 이 벨라루스 지역에서 이제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다 되겠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이 부분에서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것인데, 우선은 이제 전쟁 이후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방산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 유틸리티에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쪽 역시도 강세를 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이 순수화, 예 소재 쪽도 강세를 띄운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쪽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현재는 모멘텀이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쪽, 이쪽에 대해서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이제 건설의 이란에 대한 뭐 모멘텀 이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를 띄운다 되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또 오늘 위메이드를 중심한 게임주들, 그리고 코스닥이나 엔터주들 이런 쪽도 강세를 띄운다 되고요. 일부 제약주들도 강세를 띄운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가 약세 하락이 이어지는 반면에 그 외적인 쪽은 전반적으로 하락이 제한되거나 강세가 이어지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선물지수 자체가 이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낮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금요일 날 야간 선물 마감이 364 포인트 전이었으니까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만약 오늘
미선물의 하락이 나타났다면은 우리나라가 목요일 날 급락했던 부분대를 바로 회복한다. 이렇게도 되고 21선 자리대로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도 되는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낮게 출발해서 현재는 시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 됩니다. 그럼 현재 계속해서 선물이 움직인다가 되는 자리 때는 실제로는 목요일 날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내려왔다가 금요일 날 저항을 받고 이런 자리대를 그대로 상단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현재는 시가 라인대 중심이 되고 있고 오늘 저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가 목요일 날에 이제 급락 이후에 저항을 인식했던 355.5 포인트 전후에서 현재는 등락을 보인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미선물에 따른 영향을 또 받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선물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월 달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거래소가 0.43% 정도 올라온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시장에서 급락이고 그다음에 연휴 바로 전날 이때 강세를 띄었던 그 가격대에서 현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 결국 박스권에서의 등락이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억울하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장중에 미선물의 하락을 그대로 영향받고 미증시는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또 반영하려고 하면은 또 미선물의 하락을 영향받고 이런 과정인데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만큼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상대적으로 대형 쪽에서 약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형 쪽에서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도와 외인들의 매도가 같이 연결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가 된 케이스인 거고요. 반대로 중형 쪽에서는 이제 1월 달 종가 기준으로 볼 때 현재까지가 약 4% 정도 상승을 보여준다입니다. 그러면 중형 쪽에서가 강세가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 거의 똑같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풍력, 태양광, 그다음 원전 관련, 그다음에 건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부 그 제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총 최상위가 아닌 그 외적의 이제 해운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대형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케이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소형 쪽은 오히려 더 강세를 띄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도 비슷하게 연결되긴 하는데 이런 쪽에서 강세가 더 두드러진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결국 이제 어떻게든 봉합이 되긴 하겠죠. 계속해서 강세로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난다 되고 유럽에서도 워낙에 강경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받을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결국 장기화로 가기에는 서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풀리는 얘기인데 풀린다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반등을 더 강하게 했던 쪽과 또 반등 못했던 쪽에서 키 맞추기 하는 과정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또 중소형 강세 뛴다는 쪽에서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강하게 많이 움직였으면 차익 실현도 한 번씩 하면서 가시는 게 좋다 될 것이고 우선은 이 에너지 관련된 문제라는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고 나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후장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 사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오후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로써 2월 달은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3 일째 휴일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3월 달 시장이 시작이 된다 되겠죠. 그러니까 3월 달 시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 경제 지표라든지 우리나라 수출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 스위프트 관련된 제재안이 확실하게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슈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유럽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이 되는 거고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을 중시한 신흥국 이런 쪽은 오히려 모멘텀이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거고 수혜를 보는 쪽이 있을 건데 이제 스위프트 관련된 쪽만 사실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피해 보는 쪽보다는 수혜 보는 쪽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현재는 중소형 지수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21선을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 쪽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이 더
현재 시장에서는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형 지수도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 지수 상으로서는 딱 중요했던 자리가 359 에서 360 사이. 여기를 이제 올라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딱 그 라인대까지는 맞춰주긴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라인대를 올라타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가 오늘 또 미 산물에 대한 하락을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제한된다 이런 과정이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갭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옵션이라든지 선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래서 현재 선물 지수가 움직이는 가격대 자체가 이제 357.5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된다.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외인들은 콜을 매수하고 풋을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과 선물에서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더 세게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떨어져 봐야 또 복원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타이밍 문제이지 시장에서 해외 증시가 바닥이 나왔고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최악은 끝나갔고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물 지수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359에서 360이라는 자일 때는 지켜줘서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생각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 보면서 가는 쪽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